바람에 이리저리 날아다니며 온 하늘을 하얀 눈처럼 뒤덮고 유려하게 춤을 추는 민들레 홀씨에는 어떤 하나님의 마음과 손길이 담겨 있을까요? 먼 여행을 떠나보내는 자식의 등 뒤에서 눈물 훔치는 엄마의 안쓰러움일까요? 정처 없이 떠나는 홀씨의 단단한 각오를 보는 대견함일까요? 홀씨의 새로운 출발의 성공을 기원함일까요? 아니면 먼 길 떠나는 씨앗의 점심 도시락을 꽉꽉 눌러 담는 따뜻함일까요? 민들레는 여러 해살이 식물로 길가나 척박한 땅에서도 꿋꿋이 자라 꽃을 피우고 씨앗을 퍼뜨리는 강인한 생명력의 상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솜털이 달린 씨앗이 바람에 날려 여행을 떠나면서 민들레의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낯선 곳에 떨어져 싹이 트기를 기다리다가 어느 날 작은 떡잎이 나오고 큰 잎으로 자라 바닥에 납작하게 깔며 사방으로 퍼진 상태로 겨울을 납니다. 이듬해 봄 햇살을 받으며 꽃대를 만들어 노란 꽃을 피우고 꽃잎이 진 자리에서 씨앗이 자라 여물면 우산털을 활짝 피며 바람을 받아 멀리 날아갑니다. 오늘은 이 민들레 홀씨에 대하여 이야기해 볼까 해요. 민들레의 홀씨는 꽃대 하나에 보통 150에서 200개의 씨앗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민들레는 보통 5에서 6개의 꽃대를 피우니까 1000에서 1200개의 씨앗을 갖고 있지요. 이 홀씨들은 바람의 종류에 따라 수미터에서 100km 이상까지도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 홀씨는 어떻게 이런 장거리 비행이 가능할까요? 여기에는 민들레의 우산털과 공기 사이의 신비로운 과학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산털은 약 100개의 솜털로 이루어진 여러 개의 매우 가는 우산살로 이루어져 있으며 우산살 간격이 넓어 공기가 쉽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씨앗이 바람 타고 나를 때 우산털을 통과하는 공기는 솜털 때문에 속도가 느려져 우산털 가장자리에서 주변 공기의 빠른 공기와 분리됩니다. 분리된 공기는 우산털 위쪽에 안정적이고 독립된 고리 모양의 소용돌이를 형성하여 낮은 압력의 규칙적인 공기 회전을 만듭니다. 이 소용돌이는 우산털 아래쪽의 고압 영역과 큰 압력차를 만들어내면서 우산털의 크기보다 훨씬 넓은 보이지 않는 면적의 공기를 회전시키며 효율적인 위로 떠오르게 하는 힘을 갖게 합니다. 이 소용돌이는 일반적인 공기 흐름처럼 쉽게 사라지지 않고 우산털이 비행하는 동안 내내 안정적으로 함께하여 아래로 떨어지려는 홀씨를 공중에 머물게 합니다. 이런 우산털의 구조와 통과하는 공기의 소용돌이 덕분에 민들레 홀씨는 수십 킬로의 거리를 날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들레 홀씨의 구조에서 우리는 그 두 번째 과학의 신비를 발견합니다. 홀씨는 먼저 씨앗과 그 씨앗을 우산털에 연결하는 우산대와 그리고 우산털 세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씨앗을 멀리 날려보내기 위해서는 우산털과 우산대의 길이 비율이 적절해야 무거운 씨앗이 추역화를 하면서 홀씨 전체의 무게 중심이 밑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런 정교하게 계산된 비율은 홀씨가 바람에 흔들리거나 뒤집히지 않고 안정적인 자세로 비행하게 합니다. 우산대의 길이가 너무 짧으면 씨앗과 우산털 사이의 간섭으로 소용돌이 형성이 방해받고 너무 길면 전체 무게가 증가하거나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민들레 홀씨는 작은 힘에도 최대한 멀리 날아가기 위해 무게 대비 가장 효율적인 떠오르는 힘을 얻도록 우산대와 우산털의 길이가 공기역학적 효율을 극대화하는 최적의 길이 비율로 정밀하게 조절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의 구조적 신비는 민들레 홀씨가 공기 중에서 바람에 쉽게 뒤집히지 않고 씨앗 부분이 아래로 안정적으로 향하는 무게중심의 구조적 배치와 무게입니다. 홀씨의 구조 중 가장 무거운 부분은 단단한 씨앗입니다. 이 씨앗의 무게가 추역화를 하여 바람이 불거나 난류가 발생해도 씨앗 부분이 항상 아래로 향하게 되며 비행 자세가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안정적인 무게 중심 덕분에 홀씨는 최적의 각도로 비행할 수 있고 이 자세가 우산털 위에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공기 소용돌이를 형성하게 만들어 채공 시간을 극대화합니다. 즉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게 딱 날기 좋은 무게의 씨앗이기에 추 역할을 하여 비행 자세를 안정화하고 이 안정적인 자세가 공기역학적으로 효율적인 소용돌이를 만들어 장거리 비행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민들레 홀씨의 비행에 적용된 작동 원리들이 얼마나 뛰어난 것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비슷한 작동 원리를 응용하여 현대 기술로 제작된 것 중에는 헬리콥터나 드론이 있습니다.
그럼 드론과 민들레 홀씨를 몇 가지 면에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드론은 에너지가 소모되면 멈추지만 민들레 씨앗은 비행할 때 아무런 자체 에너지가 필요치 않습니다. 비행 소음이 전혀 없고 폐기 후 쓰레기로 남는 드론보다 자연 분해되어 영양소로 재흡수되어 매우 친환경적이며 디자인은 인공적이고 기능적인 드론보다 유려하고 아름다운 자연미를 갖추고 있고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실용화되어 활용 중이며 이동거리는 에너지 보유 한도 내에서 움직이는 드론보다 바람이 부는 한 거의 무제한의 이동거리를 갖고 있으며 내구성은 거의 무제한으로 재생산하며 계속 사용할 수 있고 민들레 씨앗을 만든 기술은 극소형 초미세 제작 기술이 적용되어 있고 제작 단가 또한 거의 무료입니다. 비록 아주 작은 한 개의 홀씨지만 현대 기술이 만들어낸 드론보다 모든 면에서 뛰어난 성능을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결론적으로 누가 만들었나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람이 이끄는 곳으로 씨앗은 여행을 떠납니다. 가방도 없이 갈 곳도 모르고 자기 무게조차 싣지 않는 씨앗이 가장 멀리 납니다. 온전히 바람을 타려면 솜털의 무게만 얹어야 합니다. 의심이나 불안의 무게조차도 더해지면 여행을 미처 마치지 못할 수도 있겠지요. 훌훌 떠날 수 있는 씨앗의 마음속에는 생명의 씨앗이 있어 가는 길이 외롭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떠난 뒷자리를 돌아보아도 깨끗하게, 가야 할 때도 마음 가볍게, 그렇게 민들레는 가장 먼 길을 떠나는 것 같습니다. 씨앗은 자신의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바람이 불면 자신이 누군가의 좋은 손 안에 있다는 것을 믿고 바람 위에 올라탑니다. 그리고 바람이 어디로 이끌든지 자신을 맡깁니다. 바람을 신뢰하지 않으면 씨앗은 안전한 줄기에 붙어 있으려 할 것입니다. 오직 바람만이 씨앗의 앞날을 다 알기에 바람을 신뢰하고 아늑한 둥지에서 발을 차고 일어나 하늘로 날아오르지요. 바람과 함께 솟아올라야 씨앗을 위해 준비한 곳으로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씨앗은 큰 믿음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들레가 씨앗을 맺는 데는 2해가 걸립니다. 하루의 노력은 비록 작지만 꾸준히 하루하루 충실하게 노력하며 결국 씨앗을 맺습니다. 민들레의 인연은 긴 시간처럼 보이지만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씨앗들이 춤추며 떠다니는 하늘을 볼 수 있으니까요. 아마 그들은 자신이 이룬 것이 다 날아가 버려 아까워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단 하나의 씨앗도 남기지 않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내줍니다. 그저 바람이 시키는 대로 따를 뿐입니다. 이렇듯 민들레의 삶의 그 모든 과정을 완전하게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작은 홀씨에게 하늘을 날 수 있는 멋진 엔진도 주고 씨앗이 맺힐 때까지 매 순간을 돌보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홀씨의 가슴 속의 멋진 이야기, 곧 또 다른 민들레를 피어나게 하는 생명을 남기신 분은요? 오직 생명만이 또 하나의 생명을 낳을 수 있기에 그 고귀한 생명의 씨앗을 나르는 민들레의 어깨가 무거울까봐 걱정되어 부드러운 미풍으로 모든 여정을 인도하시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작은 민들레 씨앗이 그분의 손길에 몸을 맡기고 봄바람을 타고 날아오르는 것은 그분의 사랑 때문이지요.